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기 이붕배 시니어 최고위전 8강 2경기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홍성지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여름이면 부산에서 열리는 이붕배 전국 어린이방학대회에 참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 대회가 여러 어린이들의 꿈의 대회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사도시 시도대항전도 있었고요. 이붕배하면 항상 여름에 열렸는데 저는 바둑둔 기억보다 해수욕한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게 이붕배만 나가면 항상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중한 이붕배가 프로대회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회인지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2017년 이후 입단자 64명이 참가합니다. 매경기 3번 승부가 특이한데요. 네, 3번 승부 방식. 아무래도 좀 강자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긴 하지만 이번에 토끼대국이기 때문에 이 3번 승부 방식이 프로 기사들도 보면서 재밌게 보는 기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판 2선승제고요. 초읽기는 20초 5회 초속기 기전입니다. 상금은 우승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8강 대진투 보시겠습니다. 개막전이었죠. 문희민 선수가 이승주 선수를 꺾고 4강에 선착했고요. 오늘 경기는 백현 선수와 김희수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두 기사는 동문이고요. 문유빈 선수가 김희수 선수가 조금 더 친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하다고 한 이유가 아무래도 좀 나이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희수 선수는 사실 3년 차이기 때문에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백현 선수는 이제 입단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떤 선수인가요? 네, 그렇긴 하지만 백현우 선수가 세계대회 16강을 진출한 적도 있고요. GS 칼텍스배에서 이동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던 적도 있고, 물론 강동윤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해서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백현우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정말 좋고, 승률로 따져보더라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승률이기 때문에 백현우 선수가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신예들과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붕배가 어떤 대회인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붕 바둑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이붕배로 친숙하다. 1988년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를 만들고 1993년 4개도시 소년소녀 바둑대항전을 개최했으며 1976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기원 최장기 이사를 역임했다. 이붕 김영성 선생. 1976년 삼원섬유를 창업해 중견기업으로 키운 후 한국 바둑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극진한 바둑사랑은 이붕 장학회 설립과 이붕배 창설로 이어져 전국의 어린이들은 여름방학이면 부산으로 모여들어 바둑축제를 즐겼다. 네, 안녕하세요. 제1회 이붕배 우승자 출신 목진석 구단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9살 때 온 가족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대회 전날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부터 이제 대회를 참가해서 우승하고 또 제 우승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또 기뻐하시고 또 기차 타고 올라오고 이런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대회고 그 대회를 이어서 김한상 단장님께서 또 한국의 신예 기사들을 위해서 좋은 대회를 만들어주셔서 이 대회 참가하는 기사들이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을 거고요.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한국 바둑을 짊어져 나갈 미래의 주역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이붕배에서 기억이 한가득 있는 박정상 구단입니다. 저는 입상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대회에 참가를 했던 것 같은데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항상 그 부산에 갈 때 그 아버지와 함께 무궁화호 타고 내려가면서 좀 설레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 이제 저희 세대한테 이붕배 입상은 로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입상을 하면 4개 도시 이 대항전 어린이 대회에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로망이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시합에 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고 김영성 그 한국기원 이사님께서 굉장히 좀 어린이 그런 바둑 보급에 힘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바둑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아드님이신 김한상 단장께서 또 좋은
그 의미의 대회를 계속 이어가서 또 신예 기사들의 어떤 육성에 힘을 보태서 정말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붕배 그 신예 기전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한국 바둑이 척박한 시기에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는 20년 가까이 지속되며 초대 우승 목진석으로부터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 김지석까지 수많은 동량들이 한국 바둑의 보석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또한 바둑 꿈나무들이 누구나 출전하고 싶어했던 사계도시 소년소녀 대항전은 드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주었다. 진정한 바둑인이었던 이붕 선생은 2004년 지병으로 별세하였지만 2016 내셔널 바둑리그 부산 이붕 장학회팀 창설과 2018 루키리그 부산 이붕 장학회팀 창설로 생전에 못다한 바둑 사랑을 실천했다. 그리고 2020년의 7월 지극했던 애정은 또 하나의 따뜻한 선물로 다가왔다.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2017년 이후 입단한 새내기들이 참가해 프로기전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매라운드 3번 승부 방식과 20초 초속기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다. 과연 영원히 기억될 초대 우승의 영광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그 막이 지금 열린다.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본선 8강 2경기 1국입니다. 백현우 선수와 김희수 선수의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신예죠. 백현우 소단입니다. 2001년생으로 2019년 작년에 입단했습니다. 제4회 본백컵 때 세계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하면서 포인트 입단한 선수죠. 네, 그 점이 조금 특이한데요. 백현우 선수는 그때 당시에 16강에 진출을 하면서 입단에 성공을 했죠. 대국에 앞서 명사학을 하고 있는 백현우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다음으로 김희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미래해별 신예 최강전에서 4강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네, 김희수 선수는 지금 입단 3년차. 그리고 두 기사는 동문인데요. 김희수 선수가 나이가 4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희수 선수가 도장에서 꽤 이제 선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입단은 1년밖에 차이가 나진 않아요. 네, 과연 오늘 선배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대국은 초읽기가 20초 5회 주어지는 투속기 대회입니다. 이번 때 대국 방식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판 2선승제, 그러니까 번기 승부가 특이하죠. 네, 보통 뭐 세계대회 결승이나 뭐 4강 이런 데서 3번 승부는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뭐 처음부터 계속해서 3번 승부를 벌여가면서 라운드를 진출하는 것이 특이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지금 들리는 이 소리. 초읽기가 대국 시작과 함께 들리지 않습니까? 초읽기 20초 5회 어떻습니까? 속기에 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이 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연습 바둑에 20초라고 생각을 하면은 길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시합에서 20초 대국을 둔다는 것은 정말 짧죠. 그렇군요. 연습 대국이면 20초가 긴가요? 네, 평소에 연습 대국을 하면은 거의 10초 바둑을 두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20초면은 길게 느껴지는데 시합에서는 40초도 짧습니다. 네, 연습 대국과 시합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젊은 기사들은 초읽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 대회를 위해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습 대국일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면서 좀 마음 편하게 둘 수 있는 반면에 이게 공식 대국에서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좋은 내용을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짧게 느껴지죠. 네, 또 이 대회는 8강전부터 전 경기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본인의 이름을 알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이름이
성적이 좋다면 좋은 쪽으로 알려질 수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좋지 않다면은 이게 선수들이 오히려 그 자신이 좀 잘못한 경기를 박제당하는 느낌이 들기 아. 때문에 선수들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아주 가끔 방송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들 기회가 있는데 이게 영상이 남더라고요. 네, 확실히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무섭죠. 오늘 두 선수가 좋은 내용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대국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지금 날일자 한 수, 이제 백이 치받는 수와 붙이는 수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백현우 선수는 일단 이쪽을 붙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하는데 치봤습니다. 붙인다면은 흙이 틀어맞고 처음부터 우상 쪽에서 엄청난 큰 정석의 변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젖혔을 때 바로 흙도 이 선에 젖혀서 물어볼 거예요. 이쪽을 젖히고 끊어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두 선수의 기풍은 어떻습니까? 백현우 선수는 아무래도 좀 전투형 기사고요. 김희수 선수는 글쎄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선수는 전투보다는 좀 균형적으로 두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균형 잡힌 바둑을 구사하는 김희수 선수고요. 백현우 선수가 백홍사업보다는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백현우 선수는 입단하기 전부터 그 점이 유명했죠. 백홍석 구단의 제자인데 이게 모든 게 다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백홍석 구단의 판박입니다.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뭐 기풍도 그렇고요. 뭐 성격이나 운동하는 것도 백홍석 구단이 운동을 잘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생긴 것도 좀 닮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이미지가 비슷하죠.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백홍석 구단의 애제자인 백현우 선수 오늘 8강까지 진출을 해서 4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아직 입단한 지 9개월 되었기 때문에 판수는 많지 않습니다. 총 전적이 27전, 21승 6패. 전적은 많진 않지만 승률이 거의 80% 육박하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예요. 네, 백현우 선수가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이제 큰 대회를 치르진 않았지만 이 선수가 일단 성적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보통 70%면은 인류기사, 그리고 80%에 육박을 하면 초인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적은 정말 좋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한다면 제25회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에서 16강에서 이동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게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백현우 선수가 이동훈 선수에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뭐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를 거뒀었고요. 이 선수가 또 자신감도 있죠. 그렇습니다. 대국전 영상 인터뷰에서 본인의 승리 확률을 51%, 내가 아마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또 인터뷰 말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 점이 정말 대단한 게 이게 보통 그렇게 자신감 있는 멘트를 한 다음에 이기는 걸 거의 못 봤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보통 설레발을 많이 친 다음에 지곤 하는데 이 선수 대단한 것이 그런 멘트를 한 다음에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네. 자신감만큼 실력도 겸비한 백현우 선수입니다. 자, 지금 정석이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흙이 단수 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흙이 단수 치지 않은 것은 지금은 축이 안 되죠. 축이 나가다 보면은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한 발 늦춰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백도 당장 이쪽 부분을 받아두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흙이 네. 협공을 하더라도 일단 갈라 나온다면은 나와서 끊는 것은 끼워서 이것은 흙이 형태가 좋지가 않아요. 네. 만약에 축이 안 된다면 실전과 같이 흙이 날일자를 두는 게 정수겠네요. 네, 부분적으로는 우상 쪽의 형태는 축이 안 된다면은 날일자로 두는 게 정석처럼 두어지고요. 반대로 백이 축이 안 좋다면은 지금의 선택은 웬만해서는 할 수가 없겠죠. 한 점이 축으로 잡힌다면 흙 쪽이 만족스러운 정석이겠군요. 네, 축으로 잡힌다면은 흙이 좋다는 얘기가 많고요. 지금 흙도
상변 쪽으로 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좌상 쪽에 삼삼을 들어가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실리의 균형을 맞춰 보겠다라는 뜻이긴 한데 백도 자연스럽게 이 자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여기서 백이 날일자가 아닌 변 쪽에 화점에 두는 건 어떤가요? 이런 데를 둘 수도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날일자로 있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당장 여기를 치받아서 아, 백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흑도 지금 배석이라면은 세 점을 살리는 것보다는 바깥쪽을 막아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백돌이 멀리 있다면은 지금 이쪽에 치받는 수를 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방금 백이 둔 날일자는 백 한 점을 움직이는 수를 보고 둔 거네요. 네, 우상 쪽에서 저 날일자까지가 사실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흑도 우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쪽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석점을 버리지 않고 살린다면 어떤 진행이 됩니까? 네, 막는다면 한 칸을 띄고요. 호구를 친 다음에 백이 들여다봤을 때가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있고 느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음에 이쪽을 붙여서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백도 가볍게 처리를 하면은 아. 네, 두 점의 역할은 다 했죠. 네, 활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버린 거네요. 네, 지금은 이렇게 버리면서 우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게 좋고요. 세 점이 잡히긴 했지만 이런 식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 듣고 나니까 버렸으면 참 마음이 편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막상 저 석점 버리기까지 결정이 어려웠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는 형태고요. 지금 형태는 뭐 버리면은 흑도 충분히 둘만 하기 때문에 김희수 선수도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입구자, 저 수가 꼭 필요한 수입니까? 아, 글쎄요. 김희수 선수는 지금 이쪽에 교환이 없었더라면 협공을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협공보다는 귀 쪽의 맛이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받아둔 거고요. 만약에 협공을 했으면 다음 백은 어떤 수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이렇게 협공을 한다면은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둔다면 아마 붙일 가능성이 높겠죠. 백이 우변 쪽에 침입하면서 흑에게 공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모자심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흑도 이쪽이나 아니면은 이쪽 부근에서 백을 몰아가는 게 좋아요. 여기를 씌우면 한 칸을 띄었을 때 침입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흑도 백이 이쪽에 돌이 오는 순간 귀 쪽에 뒷맛이 신경이 쓰이죠. 네, 그래서 백이 한 칸 뛰면 좋은 자리, 그 자리를 흑이 두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백은 한번 침입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변 쪽에 지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흑도 방향이 이 하변 쪽에 어깨를 짚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 걸치는 쪽으로 이것은 좌변 쪽의 흙 모양을 좀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어깨를 짚는 것보다는 집으로 좀 더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상변 쪽에 백 진영이 좀 넓지 않습니까? 백이 한 번 더 두면 집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하거든요. 네, 상변 쪽을 두는 것도 큽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뭐 좌하 쪽이나 하변 쪽에 두는 게 상변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긴 하고요. 더 넓기 때문에 그럴까요? 상변 쪽은 단순히 이제 백 모양을 지우는데 그치는데 뭐 하변 쪽이나 좌변 쪽은 서로 벌리는 쪽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네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치가 클 수 있겠네요. 네,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방금 다가간 수는 보통은 바짝 다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백이 이쪽을 한 칸 띄어서 받는 형태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바짝 가 있는 것보단 멀리 있는 것이 하변 쪽의 흙 모양이 더 좋고요. 반대로 백도 흙이 멀리 왔기 때문에 지금은 한 칸 뛰는 것보다 이제 다른 수를 생각을 하고 싶죠. 네. 하나, 둘, 셋, 넷, 뒤쪽에 3, 3에 들어가면 못 잡을 것 같아서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래서 백현우 선수도 지금 지켜두었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는 흙도 우변 쪽에 백도를 몰아가면서 하변 쪽에 집을 자연스럽게 짓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 선에 침입을 했을 때 백이 받아주는 형태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곳이나 이쪽으로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하게 두는 것도 괜찮겠네요. 백도 이렇게 교환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우변 쪽에 돌을 몰아가면서 하변 쪽을 지키는 게 흙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가장 좋겠죠. 네. 자, 가운데로 흙이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좌변 쪽이나 하변 쪽에 백이 벌리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큰 자리인 상변 쪽을 흙이 차지를 했고요. 백도 어찌됐던 이 상변 쪽에 들어간 흙 한 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 자리는 흙이 입구자로 받는다면은 하나, 둘, 셋, 당장 나와서 다섯, 한 점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여덟, 아홉. 바로 막지 않고 이렇게 입구차 받는 것이 더 좋은 수죠? 보통의 경우라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한 것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다음에 이쪽을 건너붙이고 끊었을 때 흙이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백이 그냥 찌르고 끄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날일자를 건너붙이고 나왔어요? 네, 흙이 돌파를 한다면은 찌르고 끊어서 늘어야 되는데 두 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귀 쪽의 맛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그냥 찌르고 끊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네. 날일자의 약점을 백이 추궁하고 있는데요. 흙이 백이 끊었을 때요. 한 점 단수 치는 것은 안 됩니까? 네, 단수를 치면은 이쪽 귀 쪽을 끊었을 때 대책이 없어요. 아, 단수 칠 때 늘면은 이곳과 이쪽을 다 방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두 점이 잡히더라도 늘어서 흙이 나중에 뭐 늘어가는 뒷맛을 노려볼 수는 쉽진 않겠네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냥 이쪽을 젖히고 뭐 이런 데를 단수 치면서 활용한다면 흙도 하변 쪽에 집을 깔끔하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아, 역시 정수 가만히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이 그래도 두 점 잡았으니까 불만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백도 우변 쪽에 두 점을 잡으면서 깔끔하게 모양을 정리하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흙도 원래는 귀 쪽에 뒷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양이 깔끔해졌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이 좌상 쪽에 백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데를 붙여가는 것도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는 흙 쪽이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주도권이나 세력도 흙이 괜찮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집은 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찌됐든 주도권은 흙이 잡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보통의 경우에 기쪽에 흙이 단수 치는 수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수는 좁은 자리지만 꼭 필요한 수인가요? 초, 하나,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단수 치는 것도 있고 이쪽을 다가서서 압박하는 것도 좋거든요. 여덟, 저라면 이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긴 한데 지금 늘어가는 게 됩니까? 안 되면 키워서 잡힐 수도 있는데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여섯, 글쎄 이쪽 틀어 막고 늘고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붙이는 수가 됩니까? 이으면은 붙여야 되거든요. 10초, 다 하나, 밀고 나서 둘, 셋, 넷, 다섯, 젖히면은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나가는 거는 흙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끊는 것도 흙이 이을 수가 있거든요. 네, 백이 이으면은 흙이 살리기가 힘든 형태인 거죠? 네, 그러면 이쪽을 젖혀야 된다는 얘긴데 둘, 셋, 넷, 흙이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아홉, 백이 아주 곤란한데요. 마지막 1번 남았습니다. 있는 방향을 반대쪽으로 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쪽으로 있기에는 당장 이쪽을 찌르고 끊었을 때 백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 젖혀두고 이었을 때 여섯, 일곱, 이게 여덟, 아홉, 축이거든요. 그게 축이군요. 그래서 중앙 쪽 응수하지 않고 귀 쪽에 한번 응수를 물어보는데요. 자, 이 교환이 있으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끊어둔 것은 시간 연장체계인 것 같고요. 둘, 셋, 전투에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 백이 있는 방향이 두 군데가 있는데 5개로 꽉 이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둘, 네,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쪽을 붙였을 때 이쪽을 끼우고 단수 치는 게 되면 좋은데 네. 흙이 이곳을 단수 치고 아하.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끼는 수가 되면 참 좋은데 흙에게도 준비되어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일곱, 그래도 끼워갑니까? 지금 그쪽을 끼워가는 것은 글쎄요. 이거 백의 위기인데요. 이건 아래쪽을 밀어가는 것보다 이상하죠. 둘, 아래쪽을 밀었으면 어땠을까요?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은 가능하지만 모양 자체가 좋지는 않고 그렇게 두는 편이 백의 입장에서는 우변 쪽도 깔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았습니다. 둘, 셋, 자, 여기서 흙이 따내지 않고 끊는 수가 좋은 수네요. 네, 지금 이건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쪽을 끊고 돌파를 했을 때요. 한 점을 잡기에는 나중에 늘고 단수를 치고 이곳에 돌이 왔을 때 이 백돌의 사활이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네요. 따내지 않고 변축을 끊는 수가 준비되어 있었군요. 이거는 흙이 성공한 모습인데요. 네, 아까와 다른 것은 우변 쪽에 백이 확실하게 살아있지 못하다는 게, 그러니까 한 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민 것보다 지금의 선택이 손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희 선수가 굉장히 침착한 모습으로 대국에 임하고 있는데 아주 강렬한 수를 보여주면서 초반에 우위를 점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젖혀서 두는 게 좋네요. 네. 상대방의 모양을 똘똘 뭉치게 만들면서 또 안형을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수네요. 10초, 하나, 둘, 셋, 넷, 애초에 백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이 진행이 마음에 들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맛이 하나, 둘, 있었더라면 더욱더 이쪽을 붙인 수는
결과적으로는 좋지는 못하네요. 여덟, 초반의 주도권은 흑이 가져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젖혔을 때 뭐가 정수인지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느는 것은 나중에 틀어 막더라도 젖혀 이으면은 끊는 뒷맛이 있고요. 틀어 막는 것은 단수를 치고 붙였을 때 이렇게 교환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백도 젖히는 자세가 한번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흑돌 전체도 여섯, 일곱, 나중에 이쪽에 일선에 늘게 되면은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죠. 네. 김희수 선수 단수 쳤다는 것은 둘, 이으면은 호구를 쳐서 틀어 막는 게 선수가 됐을 때 집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여덟, 글쎄요, 이 중앙 쪽을 놓고 봤을 때는 단수 친 것이 전혀 이득이 없거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깨 짚었는데 응수를 하지 않고 날일자. 반대로 어깨 짚어봤어요. 네, 지금의 행마가 재밌습니다. 백이 하변 쪽에 돌파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흑이 위쪽에서 교환을 한 다음에 갈라간다면은 여섯, 백이 양곤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괴롭고요. 그래서 백도 하변 쪽이 아니라 지금 미러 간수를 선택을 했죠. 둘, 네, 자연스럽게 이게 중앙 쪽 돌을 향하게 합니다. 여전히 백은 하변 쪽에 돌파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중앙 쪽에 이 백돌과 연결을 하면서 좌변 쪽의 모양을 견제하고 여섯, 네,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돌파를 했다가 양분되면 양곤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셋, 네, 하변 쪽은 뭐 부순다고 하더라도 한 10집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돌들이 갈라진다면은 그 이상 손해볼 가능성이 높겠죠. 저수는 석점이 살아가는 수를 노리면서 돌파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마지막 하나, 막는다면은 젖혀서요. 넷, 백이 늘게 되면 이제는 세 점을 잡는 맛이 생기고요. 일곱, 여덟, 네, 이곳에 단수 치면은 나중에는 이쪽을 단수 쳐서 상변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네.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까지는 흑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형세를 대변하듯이 백현우 선수가 초읽기가 1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20초 안에 둬야 되는 거죠. 네, 20초 초읽기에서 마지막 초읽기라는 것은 변수가 정말 많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석점을 버리는 걸 선택했네요. 네, 지금은 세 점을 잡히는 뒷맛이 생겼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도 어찌됐든 이 하변 쪽의 모양은 정리를 해두는 편이 좋은데요. 지금 상변 쪽의 날일자는 백이 받아준다면은 이 교환 자체가 그래도 깔끔하게 흑이 바깥쪽을 선수로 틀어막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란 얘기고요. 셋, 넷, 오늘 김희 선수가 굉장히 유연하게 판을 잘 운영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는 흐름 자체가 흑이 좋습니다. 그만큼 판을 잘 짰다는 얘기고 지금은 초, 하나, 이 좌변 쪽에 흑이 집을 지을 수 있어야 그래도 하변 쪽에 흑집이 부서졌기 때문에 일곱, 집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네, 어깨 짚어가면서 흑의 폭을 넓혀갑니다.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내 집의 진영을 넓히는 것. 하나, 이게 올바른 공격법 아닙니까? 넷, 네, 그렇죠. 지금처럼 공격하는 게 좋은 수법이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돌이 약하기 때문에 강수로 일관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모양을 살피면서
좌변 쪽을 최대한 어떻게 줄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를 밀리는 것도 여전히 아프거든요. 백이 손을 빼고 좌변 쪽에 한 칸 퐁 뛰는 자리, 큰 자리 아닙니까? 네, 여기 뛰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은 이쪽을 뛰는 것보다는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침투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 무난하게 이런데 한 칸 뛰는 것은 흑이 이런 데를 밀고 나서 먼저 공격을 하고요. 백이 받았을 때 그 뒤에서 흑 모양을 짓더라도 집이 크게 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네, 백의 입장에서 승부를 걸어갈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쉽게도 선은 흑이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백현우 선수가 그쪽에 교환을 하는 것은 흑이 단수를 치고 이곳을 이어서 받는 게 보통인데 이제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일곱, 여덟, 아홉. 중앙 흑도- 쪽에 네, 괜찮은 건가요, 백돌은요? 하나, 이 백돌은 셋, 잡히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겠죠. 네. 흑도 지금 타이밍에 밀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바둑이 좋은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침투를 합니까? 마지막 하나, 교수는 끊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수라고 봐도 되겠죠. 네, 지금 백현우 선수는 이쪽에 교환이 된다면은 여기를 끊어서 둘, 하나, 둘, 흑이 단수 치는 것은 뿌리 쪽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섯, 네, 이거는 자연스럽게 백도를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또 끊는 수를 엿보겠군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은수로 초, 하나, 둘, 몰아붙였어야 되는 것 같네요. 네. 다섯, 백이 받는다면은 이런 자리를 두면서 아. 백도를 몰아갔을 때 백도 여기까지 끊어서 버티기가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둑이 좋을 때는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흑도 틀어 막겠다라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쪽을 틀어 막겠다라는 건데 한 칸 뛰는 게 끊었을 때 이쪽을 한 칸 뛰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득일 수도 있었거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칸 뛰는 게 보통 여덟, 아홉. 깔끔한 모양이긴 했는데요. 네, 이렇게 받는 것이 일단 집으로는 좀 이득일진 몰라도 하변 쪽에 넘어가는 뒷맛은 이제는 이곳을 따내고 이렇게 끊는 정도. 근데 백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을 끊는 것보다는 좌변 쪽에 들어가는 게 좋았습니다. 좌변 쪽에 흙이 막으면 통집 아닙니까? 여섯, 일곱, 여덟. 네, 아무래도 좌변 쪽은 다 집이 나겠죠. AI는 계속해서 흙이 좋다라고 셋,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섯, 여섯. 네, 한눈에 보더라도 좌변 쪽에 만약에 다 흙집이 난다면은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좌변 쪽이 AI는 집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 돌의 효율성이 흙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넷,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넓은 간격에서 집이 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막아서 이곳은 나의 땅이다 외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백도 이쪽을 젖혀서 만약에 끊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전단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젖힌다면은 흑은 바둑이 좋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덟, 또 나가는 수는 안 되나요? 한번 젖혔을 때 나가는 것은 끊었을 때 이거는 백이 잘 안 되겠죠. 수상전이 네, 흑이 안 다섯 수인데 되는군요. 백이 세 수니까요. 이런데 뭔가 한 수 정도 는다고 하더라도 수상전은 흑이 빠릅니다. 수상전이 그렇게 빨리 익혀집니까? 마지막
아, 그냥 감으로 대충 생각을 하는 건데, 저 저런 방금 너무 형태는- 깜짝 놀라가지고. 네, 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수많은 경험상 이런 형태는 100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딱 오는군요. 네, 모든 것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속기에서는 그냥 일단 감으로 두는 편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그 정도로 흙이 충분합니까? 글쎄요. 지금 이겼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중앙 쪽에 집을 크게 넷,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변 쪽에 백도 집이 생겼고 여기까지 백이 버텼기 때문에 중앙 쪽에 원래는 백이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것들을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 쪽에 흙이 하나, 집을 좀 지어야 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끊어진 약점을 나래 일자로 방어합니다. 네, 백도 자연스럽게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중앙 쪽에 지키는 것이 눈에 들어오니까요. 다섯, 여기서는 뭔가 반발할 수 있는 것을 아홉. 그쪽 집어간 수 재밌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흙이 호구로 받는다면은 뭐 적어도 이쪽을 끊어 잡더라도 넷,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여섯, 단수 치고 넘어가는 것은 여덟, 여기를 끊었을 때 열. 뿌리째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 네, 이렇게 된다면은 한 점을 끊어 잡는 것보다는 집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조인 타이밍에 응수타지 나왔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인수 선수는 끊어 잡힌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중앙 쪽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셋, 넷,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찝는 교환이 백 입장에 득이 되긴 했네요. 네, 그렇죠. 그냥 한 점을 끊어 잡았더라면은 나중에 찝으면은 단수를 쳐서 아무 수도 없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자,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형세. 이대로 흙이 좋다면 마지막 하나, 이 바둑은 흙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섯, 네, 그렇죠. 여섯, 일곱. 양날자가 제격인데요. 네, 어찌됐든 흑의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집을 짓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흑은 가능하다면 하변 쪽에 패를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하변 쪽이 다섯, 여섯. 백이 반대로 패를 따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음에 백이 패 들어가는 게 정말 크거든요. 하변 쪽이 흙이 패를 걸어갔다면 흙보다는 백이 좀 부담스러운 패 아니었을까요? 셋, 네, 다섯, 패를 해소를 했을 때 중앙 쪽에 백돌이 걸리기 때문에 여덟, 아홉. 자, 지금도 웬만해서는 네. 네, 패를 걸어간다면 흑이 패를 이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변 패가 되겠군요. 네, 지금은 백은 하변 쪽에 패를 때려내야 됩니다. 반대로 흙이 패를 걸어간다면 둘, 백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다섯, 자, 하변 쪽 손에 갈 것 같은데요. 네, 역시 하변 쪽 따냅니다. 바둑이 정말 둘, 생각보다 넷, 다섯, 균형이 잘 맞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하변 쪽과 그리고 상변 쪽에 백집이 많이 났기 때문에 좌변 쪽에 흑집이 한 30집 정도 기존의 집보다 한 30집 정도 더 낮다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네,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하변 쪽 패를 걸어갈 기회가 흑에게 분명 있었기 때문에 패를 걸어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세한 승부입니다.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쪽을 뒀는데 흑이 패를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팩감이라고 볼 수 있는 수였을까요? 둘, 셋, 넷, 자, 다섯, 지금 패를 걸어가면 어떨까요? 네, 패를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 미는 팩감을 쓴다면은 지금 김민수 선수는 바둑이 좋다라고 보고 지금 낙관을 하고 있어요. 네, 침착해요. 기풍 자체가 이 선수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좀 패를 걸어간다거나 이런 결단을 좀 뭐랄까요, 늦추는 방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결단을 지금 바로 하진 않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뭔가 느낌은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가장 무난한 진행이 되겠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약에 패를 걸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기는 방법이 되니까요. 네, 그렇죠. 흑이 지금 패를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개가를 해서 이긴다면은 그게 가장 깔끔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이쪽은 흑은 받아야 됩니다. 아까 넷, 중앙 쪽에 두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일곱, 여덟, 아홉. 흑이 또 먼저 물어봅니다. 백에게 어떻게 받을 건지 응수를 물어봤는데요.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늘어서 받겠죠.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김희수 선수가 2018년 여섯, 입단한 후에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일반주에서 박영원 구단을 꺾고 예선 결승까지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아쉽게 본선 진출은 못했지만 박영훈 구단에게 승리를 한 적이 있어요. 또 그리고 용성전 32강, 크라운 혜택 32강, 하나, 둘, 본선 무대에서 가끔씩 이제 이름이 보인 선수예요. 여섯, 네, 김민수 선수는 아직 보여줘야 될 게 많은 기사고요. 네, 이번에 이붕배가 뭐 여러 선수들이 다들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 최고 성적이 제5회 미래의 별 신인 최강전 4강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겠죠. 마지막 하나, 지금 흑이 먹여치는 팩감은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이런 데를 먼저 찝어서 팩감을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절대 팩감이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이쪽을 젖히고 먹여쳐서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팩감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형태였네요. 네,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팩감은 작은 것부터 써라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팩감을 사용하는 요령이 정말 중요하긴 하는데 마지막 지금 그쪽을 나간 것도 백이 돌파하는 게 다섯, 그쪽을 끼웁니까? 그냥 돌파라더라도 가능해 보였거든요. 껴붙였을 때 가만히 이어뒀더라면 어땠을까 마지막 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넷, 흑도 보통은 참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참지 못하고 한번 화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백현우 선수가 흑의 빈틈을 잘 파고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둘, 셋, 당장 틀어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섯, 나가더라도 일곱, 여덟, 아홉. 흑이 막아야 되는데 네. 끊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게 됩니까? 네. 이건 또 사고가 난 건가요? 그렇다면은 흑도 이쪽을 찌르고 백이 막고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둘, 네. 셋, 넷,
아, 바로 막지 못하고 또 한 번 더 찔러주는 교환 자체가 상당한 악수 아닙니까? 네, 집으로 꽤 손해를 봤어요. 네, 아, 이건 흑이 실점을 했는데요. 둘, 셋, 넷, 네, 바둑이 생각보다 미세한 바둑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여덟, 아홉, 백이 역전을 했고요. 지금은 상변 쪽에 교환을 한 다음에 패를 따내게 된다면은 흑이 더 이상 뭔가 패감이라고 보이는 자리가 뭐 좌 쪽 하나밖에 없고요. 백은 다른 곳에 패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백이 패를 굴복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 패를 굴복시켜야 셋, 다른 곳에 흑이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자체로 흑이 좀 집으로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상변 쪽에 한 점이 잡히는 뒷맛이 남아 있고요. 마지막 하나, 집으로는 적어도 한 세네 집 정도는 손해를 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일곱, 껴붙였을 때 꽉 이어 참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참기가 참 어렵죠. 네, 그러니까요. 김희수 선수는 좀 더 버틴 건데 백이 먼저 끼우는 타이밍이 좋았고요. 마지막 하나, 문제는 하변 쪽 패가 넷, 흑이 도로 굴복하면 선흥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일곱, 흑이 거기 굴복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쪽을 젖힌 거는 악수죠. 선수 아닌가요? 왜 악수인가요? 흑이 이었을 때 백이 찌른 다음에 받는다면은 나중에 끊어서 패감들이 아. 나오기 때문에 일곱, 여덟,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둔다면은 이쪽에 찝는 패감을 사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쪽을 끼우는 것 등을 한번 패감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순식간에 또 역전이 되었는데요. 이 승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흑은 하나, 백이 셋, 이음 패감을 사용한 게 이제 유일한 패를 들어갈 수 있는 자,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패를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쪽은 역끝내기 7집이었고 하변 쪽에 패를 들어가서 이길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백이 받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보다는 훨씬 컸습니다. 네. 셋, 넷, 다섯, 마지막 찬스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패감이 여덟, 아홉, 이렇다 할 때가 흑이 없죠. 네, 그렇죠. 패를 들어가면 어땠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 좌변 쪽에 이런데 젖히는 것도 당하고 셋, 넷, 이런 부분이나 조금씩 삭감을 했는데 생각보다 흙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하변이나 이곳에서 백이 알뜰하게 실리를 차지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았네요. 네. 하변 쪽에 흑이 역시 패를 걸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게 아쉬움이 남네요. 네, 지금이라도 흑은 패를, 네, 패를 걸어가죠. 들어갑니다. 백도 있기 전에 먼저 찌르는 패감을, 이쪽을 찔러 두었더라면 끊는 패감을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패감의 가치가 아까보다는 작기 때문에 아하. 흑도 패를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패감이 궁금합니다. 중앙 쪽에 밀어가는 패감을 사용을 하겠죠. 아하, 그쪽에 또 패감이 있었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된 수도 있는데 충분한가요? 글쎄요, 지금 둔수는 마지막 하나, 둘, 이으면 넷, 선수를 꼭 잡아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일곱, 여덟,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흑이 득볼 것 같지가 않거든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백이 후수라면 말이 되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백이 어떻게 될까요? 여섯, 일곱, 여덟, 백은 이쪽을 하나 끊어두고 뭐 있더라도 전혀 손해가 없고요.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네, 충분하죠. 마지막 하나,
중앙 쪽에 밀어가는 팩감이 있었는데요. 네, 다섯,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일곱, 여덟,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집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전혀 이득이 없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가 중앙 쪽을 밀어가는 팩감을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백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손을 빼고 이 5점을 잡더라도 마지막 하나, 둘, 중앙 쪽은 백이 안 잡히겠죠. 여기 다섯, 호구 치는 자리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여덟, 아홉, 끊기만 하더라도 백돌이 잘 안 잡힙니다. 네. 마지막 하나, 자, 둘, 백이 선택의 넷, 다섯, 순간인데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그쪽을 막아서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하나, 흑보다 백이 얻은 게 많은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다섯, 여섯, 백현우 선수도 이어두었더라면은 비교적 깔끔한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김민수 선수도 일단 백돌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대마 쪽에 승부를 걸어볼 수는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백대마 깔끔하게 살 수 있을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집보다는 이제 중앙 쪽의 사활을 한번 노려보겠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죠. 흑이 이곳을 틀어막기에는 이 하변 쪽에 한 점을 살리는 형태가 됐을 때는 득일진 모르겠지만 중앙 쪽에 있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쉽게 살았네요. 마지막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넷, 다섯,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이렇게 되면은 흑이 중앙 쪽 공격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네, 하변 쪽에 백집이 원래 한 10집에서 둘, 셋, 대략 한 12집 정도 백집이 없어졌는데 이쪽에 집이 났고요. 그리고 좌변 쪽에 돌파를 하면서 5점을 잡으면서 흑집이 3집이 없어지고 백집이 12집이 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다면 이쪽의 공방에서도 백이 이득을 받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초반에 흑이 다섯, 포석을 잘 짜고 또 여덟, 우변 쪽에서 잡혀 있던 것 같은 흑 좀 살려 나오면서 흑이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흑이 기분이 좋았었는데 둘, 알게 모르게 백현우 선수가 하변 쪽에 넘어가면서 여섯, 집을 지었고요. 그리고 우상 쪽에 3점을 잡으면서 또 거기서도 백집이 대략 한 8, 9집 정도 집이 늘어났고 생각보다 흑이 중앙에서 집을 지은 게 백이 야금야금 들어간 게 좋았기 때문에 크게 집이 나질 않았습니다. 네. 수순 중에 좌변 쪽에 흑이 단쳤을 때 백이 손 빼지 않았습니까? 손 빼고 상변에 입구자를 두었는데요. 그 자리가 더 큰 자리인가요? 다섯, 글쎄요, 저는 당연히 5점을 잡을 줄 알았는데요. 여덟, 아홉, 좌변 쪽에 흑이 한 점 따낸 자리, 그 수는 안팎으로 몇 집짜리 끝내기인가요? 셋, 넷, 집으로만 봤을 때는 흑집이 한 집 늘고 백집이 11집이 줄었기 때문에 12집짜리 끝내기가 되는데 뭐 팩감 등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보다 가치가 더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끼우고 먹여치는 패를 하더라도 이쪽에 끊어지는 팩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패를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아, 그런 좀 부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12집보다는 가치가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중앙 쪽에 집을 짓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대국도 흙이 중앙 쪽에 그림을 그리듯이 넓게 포진을 펼치면서 아주 예쁘게 모양을 완성시켰는데 끝내기가 진행되고 보니까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직 큰 집은 나지 않았네요. 네, 원래 흙이 중앙 쪽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이 정도 선에서는 집이 난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대략 이쪽이 한 15집, 다섯, 18집 정도 일곱, 집이 늘었는데 뭐 이런 데나 이쪽 그리고 이쪽 단순하게 이쪽을 단수 치는 것만 두더라도 이쪽이 사성만 마지막 12에 15집은 됩니다. 네. 역시 중앙 쪽은 집을 짓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는 모양들이 다 결정이 됐죠. 그러면 개가를 한번 여덟,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이 4집, 6, 8, 10, 12, 22, 25, 29. 네, 여기까지 29이고요. 30, 37, 47, 50, 55, 56집 정도. 마지막 하나, 네, 흙집은 56집 정도고요. 왜 이렇게 생각보다 집이 안 나죠? 아, 뭔가 집을 잘못 셌겠네요. 그거 마지막 세고 나서 너무 안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번 세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저기 넷, 14, 16, 17, 20, 30, 35, 37, 40, 45, 48, 49, 59, 60. 마지막 네, 흙집이 둘, 66 정도네요. 네. 넷, 다섯, 여섯, 100은 일곱, 여덟, 10, 15, 18, 19, 20, 25, 26, 30, 32, 38, 40, 49, 50, 52, 마지막 55집의 플러스 알파들과 이쪽. 패를 들어가요. 자, 이으면 형세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봤을까요? 백도 여기서 승부를 결정 짓겠다. 마지막 패를 들어갑니다. 둘, 아, 이럴 줄 알았다면은 좌변 쪽 한 점 이어줄 걸 그랬어요. 네, 그러게요. 지금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고요. 뭐 이런데 패를 들어가서 백이 이긴다면 쉽게 백이 승리를 가져갈 텐데 흑도 아마 쉽게 이 패를 물러서진 않을 겁니다. 네. 마지막 승부를 건 패가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도 중앙 쪽에 패감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 패를 중앙 쪽에 패감이 안 나왔을까요? 아, 네, 지금 이쪽에 한 점을 따낸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쪽은 두더라도 백이 패를 해소를 했을 때 네. 여기까지 파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백은 쉽게 다섯, 연결이 됩니다. 아, 여덟,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군요. 또 버텨요? 네, 지금 그쪽을 틀어 막은 것은 흑이 다음에 단순히 이렇게 밀어서 끝내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찝는 게 선수니까요. 네. 한 칸을 뛰는 게 가능하죠. 아하, 여덟, 아홉. 미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뛸 수가 있었군요. 네, 지금 백은 여기 찌르고 끊어 잡는 것도 선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받지 않는다면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끝내기도 생각을 했을 때 이쪽에 틀어 막는 것은 더욱더 큰 끝내기가 되겠죠. 네, 그렇네요. AI는 100 쪽으로 많이 기울었지만 막상 집을 세보니까 100도 쉽지만은 않네요. 네,
아, 근데 지금 흙이 그쪽으로 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패를 해소를 한다면은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뭐 이런데 당하는 것도 없고요. 뭐 단순히 백이 7집이 늘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흙이 반면으로 조금 남는 정도의 개가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뒤도 안 보고 석점 따낼 줄 알았는데 백이 횟감 계산을 해보고 막는 것까지 한 후에 따냈습니다. 저런 점들은 좀 배울 만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네, 계속해서 개가를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빈상각을 두는 것은 호구 치는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 하나, 이게 좀 낫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넷, 다섯, 여섯, 실제로 낫나요? 일곱, 글쎄요, 저는 아홉, 호구 쳤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덤에 걸리는 승부인가요? 네, 아까 계산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100집이 좀 늘었고요. 셋, 넷, 나머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100이 여덟, 아홉, 약간이라도 남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이 침착하게 반면 운영을 하면서 우세하게 이끌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백이 야금야금 따라붙어서 결국엔 역전까지 성공한 둘, 바둑입니다. 넷, 네, 지금은 차이가 뭐 반면으로 일곱, 흙이 정말 아홉, 약간 남는 음. 것 같아요. 네. 흙이 이렇다 할 큰 실수는 없어 보였는데 어떤 점이 좀 아쉬웠을까요? 넷, 다섯, 흙은 계속해서 이쪽에 패를 빨리 들어가지 않은 게 아쉬웠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쪽으로 돌이 온 걸로는 이 세 점을 잡는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역시 현찰이 큰 곳이었기 때문에 그걸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일곱, 여덟, 아홉, 김희수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이도현, 김기범, 김은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일곱, 여덟, 김은지 선수가 아주 나이도 어리고 한국 여자 바둑의 유망주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16강까지 진출을 했어요. 셋, 네, 김은지 선수가 본선 진출하는 것을 바랬던 팬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김은지 선수가 이 김희수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김희수 선수는 사실 김은지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좀 잘 둔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김은지 선수가 최근에 너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6강에서 내심 저도 김은지 선수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아하.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입단 후에도 폭풍 성장한 건가요? 입단 후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둘, 네, 그렇긴 하지만 역시 김희수 선수가 잘 두죠.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 대국도 초반에 아주 유연하게 판을 이끌어 나가면서 주도권 잡았었는데요. 중반에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과감하게 두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네, 그렇죠. 오늘 바둑도 김희수 선수가 초반에는 잘 뒀는데 중반에 계속해서 난조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끝내기에서 오히려 백현우 선수가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요. 차이는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현우 선수는 마지막 사실 하나, 드디어 백현우가 왔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실력 자체는 다섯, 여섯, 참 일곱,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 선수인데요. 네, 실력은 입단하기 전부터 뭐 여러 기사들에게 거론이 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 선수가 그것을 증명을 하듯이
세계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하면서 포인트로 입단을 했고요. 여섯, 입단하고 나서의 성적도 21승 6패면은 거의 80%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네, 아직 무서울 게 없는 신예 기사죠. 네, 그만큼 자신감도 넘치는 기사인데요. 세계대회 16강에 진출하면 입단 포인트가 100점 주어져서 바로 입단하게 되는 거죠. 둘, 네, 그렇죠. 셋, 넷, 현재까지 6명의 다섯, 일곱, 네, 기사가 아홉, 포인트 입단했는데요. 백현 선수가 6번째로 포인트 입단한 선수입니다. 방금 100이 든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좁아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큰 자리죠. 네, 그렇죠. 흙이 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흙집이 세 집이 줄고요. 다음에 이쪽에 미는 끝내기가 생기는 것과 지금 젖히면은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미는 끝내기가 세 집짜리. 하나, 그렇다면은 흙집 세 집이랑 넷, 세 집, 다섯, 백집 여섯, 세 집을 반으로 나누면은 이제 네 집 반짜리 끝내기가 됩니다. 아, 생각보다 꽤 크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흙이 든다면 젖히는 것이 아니라 빠져야 되는 자리인가요? 하나, 네, 젖히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 집으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일곱, 젖히면 백이 먹여쳐서 흙집이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죠. 이 경기는 백이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경기 자체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바로 10분의 휴식을 가진 후에 이국이 벌어지게 되겠죠. 네, 선수들이 10분 휴식을 한 다음에 이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둘, 셋, 김민수 선수가 지금 1국에 미련이 좀 많이 남을 것 같기는 한데 빨리 그것을 잊고 이국을 준비를 해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이번 이붕배 신의 최고위전은 3번 승부이죠. 3판 2성승제이기 때문에 자, 김희 선수 이번 판 패한다 하더라도 다음 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 둘, 네, 지금은 김희수 선수가 자신이 진 것을 계속 개괄해보면서 일곱, 알고 있을 거예요. 여덟, 아홉, 네, 그래서 네, 빨리 아마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더 이상 변화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뭐 변화될 자리가 있다라고 보면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네, 어쩌면 지금 돌을 거둘 수도 있고요. 일곱, 여덟, 네, 두 기사 모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저희가 오프닝 때 이붕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가 어린이들의 꿈의 대회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셋, 그 이유 중 하나가 1993년부터 4개 도시 소년소녀 대항전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해 나간다는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 대회에서 선발이 된다면 바둑으로 해외 나갈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기회였거든요. 네, 그 사계도시 시도대항전이 재밌었던 것은 일단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과 대국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외국에 나가서 시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의 노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계도시 시도대항전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도시가 서울, 그리고 도쿄, 베이징, 타이페이 이렇게 4개 도시인데 돌아가며 하다 보니까 한국 네. 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둘,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할 때는 물론 우리나라도 좋지만 그 어린 나이에 외국에 가보고 싶은 그런 로망 때문에 아, 그 우리나라에서 할 때 유독 좀 동기부여가 그래도 덜 됐죠. 그런 면이 또 있었군요.
저는 부산에 간 자체가 참 좋아서 선발이 된 적은 없지만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뭐 예선 탈락밖에 안 해봐가지고요. 자, 이제 개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메어갑니다. 네, 대략 차이는 반면 승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네, 반면 3집 차이가 났습니다. 네. 돌이 지금 약간 흩어져 있는데 넉집인가요? 석집인가요? 좌장 쪽에 3집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백이 석집반 승리를 거둡니다. 아, 백현 선수 1국을 가져가네요. 하지만 김희 선수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백현우 1국을 가져가면서 기세를 올리네요. 네, 1국은 흑이 앞서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갑자기 백이 또 역전 성공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김희수 선수가 초반에 판을 잘 짰는데요. 후반에 좀 낙관을 한 나머지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국에서 마음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마음을 잘 추스려야죠. 네, 과연 어떤 선수가 4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